3차 방정식의 색은 주어졌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써야겠죠. 네, 이제 그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뭐 관계식이 좀 이제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세근의 일단 합부터 차례차례 좀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지금 1이죠. 1. 그다음에 뭐 다 써보는 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마이너스 K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K다. 일단 요거 얻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래.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3차 방정식을 딱 이제 봤잖아. 그럼 이제 근과계수 관계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플러스에서 이제 뭐까지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대부분의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 했지?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했죠. 조립제법. 그러니까 K가 껴있어도 조립제법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실제로 조립제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얘가 조립제법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제 바로 빨리 판단하고 싶으면, 뭐 다른 방법도 많지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수들을 다 더해봐. 얼마나 돼? 개수 다 더하면 0 나오죠. 그지? 개수 합이 0이면 대부분 조립제법이 돼요. 특히 1로 된다라고. 요 왼쪽에 써야 되는 숫자는 최고 차항계수분의 상수항, 즉 K 약수죠. K 약수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수의 곱으로 쪼개기만 하면 약수가 된다 했지? 1 아니면 K인 거예요. 1, 1, 0, 0 마이너스 K 딱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실근은 1이고요. X제곱은 K를 만족하는, 또 이제 뭐 실근인지는 모르겠죠. K가 양수인지 지금 음수인지 모르잖아. K가 실수라고 하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중 하나 실수는 하나뿐이래.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중에서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거 만족하는 그는 허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알파, 베타 중에 실근이 하나뿐이니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1이어야 되지. 그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알파를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해 놓는 거야. 그럼 베타 감마는 요거의 근이에요. 요거는. 베타 감마는 이걸 만족해요. 베타 제곱은 K, 감마 제곱은 K를 만족을 한다라고 내가 일단 가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파가 1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 알파를 1이라고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베타 제곱은 K고 감마 제곱도 지금 K인 상황이야. 우리 이제 생각 좀 해보자. 이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래. 그럼 베타는 요거 이 2차 방식의 근인데 베타는 무조건 허근해야 되죠. 그럼 K 값이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음수. 베타가 허근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일단 생각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좀 생각이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이제 넣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베타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모순이 나오죠. 모순. 왜? 베타가 실수가 나오잖아. 알파 베타 중에 하나만 실수해야 되는데 둘 다 실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두 번째 가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케이스 분류 첫 번째 거 왜 어떻게 했어?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라 하나. 근데 그 실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누구로 하면 되겠어? 베타로 하면 되겠죠. 베타. 베타를 1이라고 해보는 거야. 베타. 그럼 그 상황에서 뭐야? 베타가 1을 가져가 버린 거고 알파 감마는 요거에 근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K, 감마 제곱은 K 요걸 만족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K 값은 음수여야겠죠. 오투개는 허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식을 여전히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에다가 이제 넣어보자는 거야. 넣으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되죠.
딱 되죠. 알파 허스 딱 나오는 거죠. 그지? 따라서 알파 어, 알파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뭐 알파는 뿔마 루트 2 i 중에 하나겠네. 중에 하나. 감마도 마찬가지고. 괜찮죠?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야.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베타는 일단 1로 고정이 된 거지. 지금 정답이 됐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 제곱은 뭐야? 감마 제곱은 그냥 K 값이죠. K 값. K 값 마이너스 1하는 거. 이렇게 구한다. 되게 좀 이제 많이 어렵죠. 이런 게 약간 모의고사식 문제죠. 모의고사식.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는 그게. 그다음에 350번. 자, 얘가 서로 다른 새 식을 갖도록. 이거는 그게 이제 테마적으로 그거죠. 필기노트에서 3차 방정식의 근판별. 뭐 서로 다른 새 식은 가질 경우, 중근 하나 가질 경우, 뭐 서로 다른 두 근 가질 경우, 막 이렇게 많이 있었죠. D가 0보다 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얘를 일단 하려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역시 뭐 조립제법을 해봐야 돼요. 음. 이런 것도 조립제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하나 얻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써야 되는 숫자는 최고차 한계수 1분의 상수함. 즉 a제곱의 약수 중에 고르는 거야. 그럼 a제곱의 약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항상 두 수의 곱으로 쪼개서 찾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a제곱이 있고, 그다음 a 곱하기 a가 있겠죠. 그래서 얘의 약수는 일단 1a 제곱 중에 고르면 돼. 거기에 뿔마 붙인 것까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따다다다다다 해서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다 1 써봐. 짝짝짝 해서 얘는 a가 1차인데 얘가 2차예요. 이게 0으로 떨어질 수가 없겠죠. 1이면 마찬가지로 a도 되겠니? A 되겠죠. A 되겠죠. a 제곱은 안 되겠죠. a 제곱은 여기서 3차 이렇게 돼서 차수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a 아니면 마이너스 a 중에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를 한번 해볼게. 4a 되고 마이너스 a 되고 딱 되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 인수분해가 x-a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로 일단 결정이 됐다. 괜찮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새 실근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실근 지금 a를 가져요. 실근 a를. 그럼 서로 다른 새 실근이니까 얘의 일단 판별식이 d가 0보다는 일단 어때요? 서로 다른 새 실근이잖아. 0보다 일단 커야겠죠. 그리고 end에 뭐까지 돼야 되냐? 여기 실근이 뭐 B, C가 나왔다고 해봐. 그럼 걔네가 A랑 같아서는 안 되겠지.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돼?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0이면 안 된다. 이해되고? 그죠? 요거 두 개를 end에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 그 짝수 공식 쓰면 4 플러스 A죠. 걔가 0보다 크다. 즉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and 요거는 5A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어서 안 되는 거니까 A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고 A 값이 5분의 1이 아니면 됩니다. 5A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이 중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0이어서도 안 되고 5분의 1이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요 만족하는 음의 정수 A 개수가 원해. 그럼 뭐야?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돼. 음의 정수 개수. 계좌기. 그러니까 이게 필기노트 개념만 잘 서 있으면 복습만 잘 되면 풀 수 있는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가서 어, 음, 70, 363번
두근이 2-i 실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나머지 한 거는 2 플러스 i죠. 2 플러스 i. 왜? 이제 개수들이 실수기 때문에 혈내근 성질을 쓸 수 있다. 그럼 얘도 근이고요. 그럼 세근합, 세근곱, 두근곱의 합을 쓸 건데 약간 센스 있겠잖아. 지금 숫자가 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근곱 먼저 해서 C값 결정해 주는 거야. 세근곱을 해봐. 요거 두 개 곱한 건 5죠. 5. A제곱 플러스 B제곱. 5 곱하기 C니까 5C에 5C. 5C가 마이너스 5네. C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세근이 다 결정됐으니까 A값, B값 뭐 결정하는 거 계산만 하면 되겠죠. 세근합, 두근곱의 합 공식 쓰면 되니까. 보통은 그래서 근각계수관계 쓸 때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뭔가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곱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조금 포인트야. 거기에 보통 진짜 숫자를 두거든요. 그 다음에 뭐 73, 74, 75 질문. 채점 안 해서 또 못 풀어서 질문이 잘 없을라나? 음, 제가 알아서 풀어볼게요. 374번 풀어. 여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땄어. 뭐 두근곱의 합, 뭐 세근 합, 세근곱 뭐 좋네요. fx 플러스 1은 0의 세근곱을 구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합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뉴근 합, 뉴근 곱 요걸 물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예전에 했던 걸 이제 다시 해볼게요.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럼 이 세상에 이 세모 f 세모는 0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세모는 이 세상에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절대로 이 세모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f를 0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애들이야. 왜? f는 0에 그는 요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f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f의 괄호 안에 이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죠. 얘를 0을 만족시키려면 이 세모가 알파, 베타, 감마여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거 통째가 이 세모 통째가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되고 감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 만족하는 x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x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야 알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그럼 플러스 1 돼서 알파 남쪽이 세모 부분이. 그래서 f 알파는 0을 만족하는 거야. f 알파는 0은 이미 만족하는 조건식이니까. 그래서 요 방정식에 x 집어넣었을 때 0 만드는 그 근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럼 요 방정식의 세근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세근 곱을 구하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곱하면 요거 이제 전개를 해야겠죠. 전개. 음, 두 개씩 하는 거예요. 두 개씩.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 거 두 개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자, 또 분배를 해.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다음에 요거랑 이거랑 곱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나오겠지. 그래서 걔를 여기다 한 번에 다 묶어볼 거야.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렇게 묶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곱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요거 하나 빠졌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플러스 1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분배 됐고, 분배
분배됐고 요거 플러스 감마 분배되고요. 마이너스 1까지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야? 요거, 요거 합한 게 1. 그리고 요 값 주어져. 뭐 이제 끝났죠, 그 계산은? 중요한 거는 뭐 저 뒤에 계산보다는 그 누근합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저 꼴을 파악해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376번.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이제 실수 값을 구하라. 근데 일단 x세제곱은 1을 만족을 시키니까 저희 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겠죠. 0이 오메가를.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 그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메가는 허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근이 되겠다.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 얘를 이제 다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1차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차수를 떨고 달라는 거야. 차수 떨구기, 차수 떨구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시냐? 자, 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만족을 하겠죠? 이제 요걸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기 전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이용해서 얘를 좀 이제 간단히 표현을 해볼게. 1 플러스 주어진 식이 지금 1 플러스 2 오메가에 3 오메가 제곱에다가 4 오메가 세제곱은 그냥 플러스 하죠. 그 다음에 5 오메가 4제곱은 5 오메가야. 다음 6 오메가 제곱 될 거고 다음 7 되겠죠. 까지네, 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다 정리해보자. 자, 9 오메가 제곱. 그 다음 7 오메가. 그 다음 숫자 12.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얘를 이제 1차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차수 떨구리 요 자리에다 요거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9배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따라서 보니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이 답이다. 괜찮아요? 타겟을 잘 하셔서 이제 풀면 되겠죠. 아하. 그다음에 378, 79를 내가 좀 풀어줄게요. 아니야. 79번을 풀자. 78번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자, 79번. 이 사실 79번보다 좀 78번이 더 어려워서. 요거 이런 게 좀 이제 잘 나와요. 이런 게. 일단 x세제곱은 1인데 지금 뭐 n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가 지금 정의돼 있어. fn이 저런 꼴로 생겼대. 그럴 때 f1부터 f20까지 더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있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설정이 된 그 문제들이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뭐 더하고 곱하고 뭐 빼고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들. 지금 20개나 더하라고 하죠. 지금 20개나. 절대로 이 수학 문제는 속된 말로 노가다를 시키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발견적 추론? 얘기했어. 그죠? 발견적 추론을 하셔야 돼. 발견적 추론. 발견적이라 하면 뭐냐? n에다가 1, 2, 3 땡땡땡을 대입을 해보면서 무엇을 추론해야 되냐? 반드시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성이 뭘까에 타겟을 하면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 그리고 이게 되게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복소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우리 복소수 때도 이런 게 나오고요. 딱 요 오메가, 여러 가지 방식 오메가 때 이렇게 딱 두 번 나와, 두 번. 근데 그때 왜 그때 나오냐? 복소수가 사이클이 몇 개야? 4개죠, 4개. 기본이. 오메가는 3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낼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죠, 문제 세팅이.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 뭐 나 몰라도 그냥 대입하는 거야. F1은 저기다 대입해. n자리에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된다. 잘 모르겠어. 근데요, 잘 몰라도 조금 더 꺼낼 수는 있어요. 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게 나중에는요, 나중에 연습이 잘 되면 그냥 이거 x세제곱은 1 보자마자 이걸 이제 바로 쓸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될 거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해요. 어디서 뭐가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F2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분의 오메가 4제곱이에요. 근데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랑 똑같죠? 자, 이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또 있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누구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항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테크닉에 쓸 수 있다.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F3 해봐. F3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제곱. 얘는 그냥 1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나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면 안 돼?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자, 오메가 4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니? 반복되죠. 반복되지. 그치? 이렇게 3개가 반복되는구나.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불안하잖아. 한 번 더 해봐. 불안하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뭐 얼마 시간 안 걸리지 않니? 오메가 5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10제곱이니까 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가 돼요. 딱 이게 똑같죠.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험이 쌓이잖니? 이게 대입을 안 해봐도 3사이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메가 n제곱 자체가 그냥 3개 사이클이야. 그리고 오메가 2n제곱도 당연히 3개씩 돌게끔 돼 있어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일 거니까. 이해되겠죠? 따라서 3개의 합만 구하면 되겠지? 3개의 합. 2개 더하면 0, 마이너스 2고 요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마이너스 2분의 3짜리가 3개 합이야. 3개야. 그럼 20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3, 6, 18이죠. 요 3개 뭉탱이가 6개 있고 나머지가 2개 남는 거지. 2개? 그 2개는 누구누구 남는 거야? 얘 순으로 남겠죠. 이렇게 되겠다. 되겠니? 이렇게 할 수 있다. 소금물 문제는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서 하면 되고, 이거 지금 당장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요 확인 체크를 내가 좀 풀어볼게요. 415 풀어볼게. 학생들에게 초콜릿 나눠주는데 4개 나눠주면 10개 나눈다. 그러면 학생 명수를 X명이라고 하면 초콜릿 개수는 일단 어떻게 표현돼? 4X 플러스 10 되죠. 4X 플러스 10. 근데 그게 2개 이상 4개 미만이래. 나눠주면. 얘가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그러면 6x 플러스 2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은 거지. 그 다음에 6x 플러스 4보다는 작은 거죠. 요걸 푸시면 되겠죠. 그럼 요 ABC 꼴이지. ABC 꼴은 요렇게 하나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풀면 2x가 8 이하니까 x가 4 이하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얘는 2x가 6 초과니까 x가 3 초과. 그래서 합치면
요렇게 되겠네요. x가 지금 학생 명수죠, 명수. 따라서 학생은 4명이 되겠고, 그럼 초콜릿 개수는 x 4 대입하면 26개다. 이렇게 되겠지. 전형적인 문제예요. 요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416번. AB에 대해서 각각 100g을 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이렇게 나타냈대. A, B를 합해서 200g 섭취하고 열량은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 얻으려고 한대요. 그럼 내가 어쨌든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면 될까? 합해서 200g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x, y 해서 x 더하기 y는 300? 그쵸? 200. 근데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은 안 배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미지수를 2개 세우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일단 이상 이런 말 봤을 때 이게 부등식 문제다라는 건 인지를 할 거고, x, y 놓으면 내가 좀 이제 잘못 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y, 그게 목적은 뭐야? y라는 미지수를 x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x로. x 더하기 y가 200이잖니. 2개 더한 게 200. 합이 200인 거에 나머지 표현하려면 200 빼기 x로 표현하는 거지. 200 빼기 x. 이렇게. 그래서 합해서 200g 섭취했구나. 그 됐고. 얘는 그리고 100g을 섭취를 했을 때의 열량과 단백질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내가 xg 섭취했을 때의 열량은 과연 120x냐, xg 섭취했을 때 단백질은 과연 20x냐 라는 거예요. 질문 이해하셨어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이게 얘는 100g 당이잖아. 100g 당이야. 100g 당. 그러니까 여기다 곧바로 120을 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학에서 이제 단위라는 게 있어요. 단위. 단위라는 게 뜻하는 게 그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게 아니라 숫자 1을 뜻해, 숫자 1. 예를 들면 단위 원이다.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단위 원이다 하면 반지름이 1짜리 원을 단위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 단위양을 구해야 돼. 단위양. 무슨 얘기냐? 100g 당이죠. 일단 1g 당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1g당. 그럼 100g당 120칼로리니까 1g당은 몇 칼로리야? 100분의 120칼로리지? 10분의 12. 5분의 6칼로리인 거야. 5분의 6칼로리. 그 다음 단백질은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g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얘는 100분의 320이니까 10분의 32. 5분의 16.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단위양을 구하면 장점이 뭐냐? 그럼 xg 섭취했을 때가 얼마인지가 내가 궁금한 거잖아. 단위양을 구해놓으면 그냥 여기다 x만 곱하면 끝나요. 그래서 요걸 잘 살펴보셔야 돼. 항상 단위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xg당은 이렇게 x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200x, 200 빼기 x죠. 200 빼기 x. 여기다 200 빼기 x 곱하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해서 열량은 300 이상이래요. 요거 2개 더한 게 300 이상이다. 그 다음 단백질은 30 이상이다. 요거 2개 더한 게 30 이상이다. 요거 연립 부등식이죠. 연립의 적분식.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괜찮겠니? 풀어서 연립해주면 돼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422번. 연립부등식 그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이요. 자, 이것도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냐? 정수, 자연수, 개수 주는 문제랑 똑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x가 1보다 크다야. 두 번째 건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죠. 자, 고정돼 있는 1보다 크다를 먼저 그려.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또 그려요. 음. 그럼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합이 9가 돼야 된대요. 얘 일단 누구 들어가요? 2 들어가야 되죠. 아직 9 아니지? 3 들어가야 돼? 4 들어가면 딱 어때요? 합 9 맞죠? 그러면 4까지만 들어가고 5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바깥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정수 자연수 개수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계값을 찾았죠, 지금. 경계값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야?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죠. 같아도 되는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빵꾸야? 얘가 얘랑 같으면 4가 빠져버리지. 같으면 안 되는 거고. 5랑은 같아도 5 안 들어가고 2, 3, 4는 여전히 들어가죠. 5는 포함이다라는 거지. 양변에 3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수의 최대값이 14다. 구할 수 있겠다. 다음에 426번. 요거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다. 그럴 때 실수 A값의 범위 구하라. 역시 정수 개수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럴 거다. 자, 첫 번째 거 양변에 8 곱해볼게. 8.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그리고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x가 1 마이너스 4a 이상이니까 x가 2분의 1 마이너스 4a 이상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꺼낼 수 있고, 자, 두 번째 거 2x가 6 이하다 이렇게 되니까 x가 3 이하다. 요거 두 개 얻었어요. 자, 고정된 게 지금 3 이하죠. 걔 먼저 그리라 그랬지? 3 이하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4a 보다 크거나 같다를 또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래. 그럼 누구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음의 정수가. 음의 정수가 딱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봐봐요. 3, 2, 1, 0,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2는 바깥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경계값 찾았죠. 찾았으니까 그 다음 뭐만 하면 돼? 같아도 되는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색칠이야, 색칠. 그럼 얘랑은 같아도 여전히 마이너스 1 포함되죠. 마이너스 1만 포함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랑 같아져 버리면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자, 여기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할게요. 부동을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1 더하고 4로 나누면 이제 답이 되겠죠. 4분의 5, 뭐 4분의 3. 다음에 428번.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자, 어느 상당히 이제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 남는데 그럼 의자 개수를 일단 x개라고 해봐. 그러면 전체 명수는 일단 5x 플러스 8명이 될 거야. 그치? 근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데요. 4개. 그럼 문제가 이제 끝났어요. 잘 들어봐. 의자가 또 쭉쭉쭉 있어요. 자, 4개 남는다의 이 정의가 정확히 좀 중요하거든요. 4개 남는다? 남는다? 예를 들면 자,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6명씩 앉는 거죠. 여기에 3명 앉았어. 3명. 자, 요 의자는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니?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의자는 꽉 찼어요. 지금 6명 다 앉았어. 그럼 그다음 의자는 3명 앉은 거야. 그럼 이 의자는 남았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남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그거부터 시작이야. 좀 이제 국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수학 문제에서 이게 의자 4개 남았다 하면은 아무도 안 앉아야 남았다고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군가 앉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의자가 4개 남았다는 거는 딱 정확히 4개는 아무도 안 앉은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의자 문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의 문제, 전의 의자예요. 전의 의자. 이 전의 의자는 몇 명 앉았는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4개는 정확히 일단 아무도 안 앉은 거야. 자, 그래서 정확히 6명이 꽉 채워서 앉은 의자 개수를 세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전체 의자 개수가 일단 X개야. 그러면 6명이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몇 개냐? 4개를 빼는 게 아니라 얘도 몇 명 앉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6명이 꽉 채워서 앉은 의자 개수는 요 5개를 X개에서 뺀 얘네가 확실하게 6명이 앉은 애들이다.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X 빼기 5개의 의자가 6명씩 확실하게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학생 명수는 일단 X 빼기 5개의 의자에는 6명씩 정확히 다 앉아 있어요. 6명씩 다 앉아 있고 이 다음 의자 있죠. 이 다음 의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냐? 0명 앉아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남은 의자가 5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 명부터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6 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이제 문제가 끝나요. 되겠죠? 그 정확히는 어떻게 푸나? 전체 의자 개수에서 확실하게 6명이 꽉 채워서 앉은 의자 개수를 세주는 건데 걔는 4개를 빼는 게 아니라 5개 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만약에 의자 개수가 X개예요. X개인데 의자가 3개 남았어. 3개. 그럼 확실하게 앉은 의자 개수는 몇 개일까? X 빼기 3이 아니라 얘 모르는 거잖아. 얘까지 다 빼줘야 확실하게 앉은 의자 개수가 나오는 거야. X 빼기 4개가 되겠죠. 4개. 이해되겠죠? 나중에 이제 시험 범위 직접 할 때 또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면 그때 이제 잘 되니까 또 공부하시면 되고. 자, 요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ABC 꼴이죠. 요거 하나 푸시는 거야. 6x 마이너스 29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x가 37 이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5x 플러스 8에다가 6x 마이너스 24. 그럼 x가 32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은 38이다. 자, 그다음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은 일단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가 이제 문제인 거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죠. 기말고사. 자, 절대값을 포함한 이제 부등식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시작이 요거야. 시작이.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내가 숫자를 대입해서 요런 걸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의 원리는 그 x값 절대값 안을 0을 만드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랑 0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알려주고 이제 바로바로 꺼내는 방법까지 이제 마지막에 결론부로 알려줄 거예요. 이때는 음수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초과가 돼요. 근데 얘는 얘 전제 하에 꺼낸 거잖아. 얘 전제 하에. 그죠? 그래서 얘랑 얘를
AND를 쳐줘야 되는 거야. 얘 AND 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얘 합치면 AND 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두 개의 해가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AND일까 OR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개는 아예 이제 겹치지 않는 별개의 케이스예요. 그 두 개를 마지막에는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되시겠어요? 두 개를 합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 그럼 얘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왜? 0 이상 0 미만 이게 지금 빵꾸가 메워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요걸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다. 그 다음에 얘랑 이제 AND를 해야 되는데,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그냥 답이다. 이때는 이렇게 되고, 그려보면 0 이상 2초가, 공통 부분은 그냥 2초가죠. 이렇게 된다라. 자, 요 두 개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합치는 거야. AND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별개의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케이스 분리한 건 반드시 합쳐줘야 된다. 그래서 얘 답을 쓰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AND가 아니에요. 요거 둘 다 답이다. 이거 되시겠니? 자, 그러고 이제 결론을 내버리면 절대값 x가 뭐보다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2다의 해가 뿔마이죠. 뿔마이. 우리 항상 이제 해를 그렇게 생각하고, 해 부등식이 조여졌죠. 그러면 해도 조이면 돼. 이해되겠니? 양끝 걸로. 근데 부등식이 지금 벌어졌지. 벌어지면 이렇게 외울 거야.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되겠어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음. 요 어떻게 조여졌죠? 이렇게 꺼내면 답이다라는 거야. 되게 또 벌어졌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건 이렇게 답하시면 다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 안에가 이렇게 다른 1차식이 들어있어도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조여주면 끝난다. 괜찮겠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절대값 두 개 들어간 부등식을 이제 풀 건데 그거는 정석적으로 풀어야 돼. 풀면 요렇게가 답이 됐다는 거죠. 요렇게. 긴장했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풀어야 돼요. 2번을. 2번은 저희 어떻게 풀냐? 저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푸냐는 거죠. 얘를 이제 답을 내보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일단 좀 이해 좀 해봐. 요 되는 거 이해 되겠니? 요 범위여야 절대값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이게 요거 엔드 요거잖아. 이거 엔드 요거. 그죠? 요거 엔드 요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봐. 요거는 3보다 크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얘는 5보다 작다죠. 그럼 걔는 요렇게 나와. 그쵸? 자, 요거 두 개를 지금 뭐야? A, B, C 꼴이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AND를 쳐줘야 돼. 자, 보세요. 첫 번째 거 그림 그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5 그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있어. 근데 요 두 개를 뭐 한다고? AND를 친다. 이렇게.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되겠니?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안에가 0 만드는 x값이 0이죠. 정석적인 방법을 일단 잘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빨리빨리 꺼내는 걸 할 줄 아는 거야. 얘 이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 음수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AND를 하면 0보다 작은 부분 음수인데 뭐 두 개 AND 하면 그냥 얘가 답이 되겠지. 그지?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때는 양수로 나오죠, 이렇게. 요거 두 개 또 AND 하면 어때요? 0 이상이랑 요거랑 AND 하면 그냥 얘가 답이 되겠죠. 0 이상이다랑 3부터 5까지니까 3부터 5가 그냥 답이 되겠지. 마지막에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더한다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일단 해보시면 된다. 자, 필수 11번 보세요. 이제 그 소괄호 1번 문제에서 드는 생각은 이제 요거야. 이게 우변이 지금 숫자죠. 아니, 문자죠, 문자. 당식이야. 이렇게 당식이 있을 때도 아까 그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를 할 수 있느냐를 해볼 거예요. 를. 자, 일단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얘 안에 0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죠. 자, 이때는 음수로 튀어나와. 그러면 4x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해야 된다? AND를 해야 된다. 저거 전지하에 꺼낸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뭐 그려볼게요. 누가 큰 거니?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왼쪽에 있네. 음. 두 개 AND는 그냥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네. 되겠죠? 요게 일단 답이야. 첫 번째 구간의 답. 그 다음에 요때는 양수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괜찮죠? 그래서 얘랑 얘랑 역시 AND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작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공통 부분은 없죠. 이 구간에서의 해는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줘야 되지.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거. 해가 없다랑 얘랑 합치면 그냥 얘만 답이 되겠지. 얘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그게 실제로 되느냐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지면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작은 거는 마이너스 붙이면 돼.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거 풀어보면
4x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요렇게 되겠네. 얘는요. 또는 이거고 2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 또는 얘야.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5를 통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0.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9 그리고요. 마이너스 4분의 10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되겠냐? 왼쪽에?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네. 자, 요거 두 개를 또는 하는 거야. 또는 합치는 거. 합치는 거는 더 큰 범위를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얘가 답인 거예요. 얘가. 이해되겠나? 더 큰 범위가 답인 거죠. 또는 얘 또는 얘니까 더 큰 걸로 합쳐주면 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요게 되는 거야. 어때? 같죠? 그지? 그래서 그냥 우변에 1차식이 있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 우변에 1차식이 있을 때도. 결론을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괄호 2번 봅시다. 이렇게 절대값 2개짜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얘는 안에 0만 되면 x값이 2개지. 이거 잘 보셔야 돼. 0만 되면 x값이 2개야.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2개를 찍는 거죠. 방정식 풀 때 해봤지. 구간이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3개로 다 나눠서 따져야 돼.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그 다음에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둘 다 음수로 튀어나와요. 둘 다. 둘 다 음수인 건 어떻게 하느냐? 부호 판단이 어려우면 숫자 대입해 그랬어. 숫자 여기 들어있는 숫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4가 6보다 크다 되네? 이거 맞는 부등식 참이 거짓이죠 거짓. 이 구간에는 아예 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해가 없다. 자, 이때는 앞에 거는 이제 양수가 되고요.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는데 양수죠 양수. 뒤에 거는 아직은 음수죠. 어머? 마이너스 1, 3이고. 네, 지금 뭐 잘못 생각했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x 마이너스 3이 아니었네. 거꾸로 갔구나 내가. 3 마이너스 x인데 3 마이너스 x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지금 넣어보면 뒤에 거 양수죠 양수. 양수로 꺼냈다 양수. 내가 잘못 꺼냈네. 요거는 음수가 맞고요. 뒤에 거 양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이제 AND를 해야 되니까 AND를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ND 하면 그냥 요게 공통 부분이 되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요때는 x 플러스 1 양수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도 아직은 양수죠. 아직은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 지워지고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모순이죠. 요 경우는 이제 해가 없는 거고요. 이때는 앞에 거는 양수고 뒤에 거는 이제 음수가 나와요. 음수. 그럼 2x가 8보다 크다. 그럼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AND를 쳐야 되니까 3 이상 4초가 AND 치면 그냥 얘죠. 자, 마지막에 요거 세 개는 어떻게 해? 다 합치는 거지? 요거를 합치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절대값 2개짜리 푸는 게 이제 조금 귀찮죠. 지금 과정을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다음 437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절대값이 이중으로 쓰여져 있거든. 이중. 그죠? 어. 음. 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요. 마이너스 5에 요렇게인데 일단은 그거죠. 요거를 하나 이제 통째로 보고 아까 우리 어떻게 하겠지? 절대값 요게 2 보다 작다는 이렇게 꺼내기로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조여 주기로 했지? 그렇게 일단 꺼낼 거야. 음. 요렇게. 그러고 양면에 5를 더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기본 문제로 바뀐 거지. 아까 풀 수 있는 문제. 우리 요거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한 번 더 연습해 보자. 얘 바로 이제 어떻게 꺼내? 일단 당연히 x가 3 보다 크고 7 보다 작은 범위는 요걸 만들고 할 거고 이제 그 반대 음수 쪽만 생각을 쉽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요렇게. 이거 괜찮겠니? 그죠? 양수 쪽은 그냥 당연히 이거야 되는 거고 그 음수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으면 되는 거. 두 개짜리. 뭐 그게 안 되면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정석대로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 해서 요거 따로 해서 엔드 쳐주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꺼내면 되겠지. 음. 요거 또는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나가볼게요. 2차 부등식. 이 차 부등식은 그냥 저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잘 할 수 있으면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다. 아래로 볼록인 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 X축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래. 두근이 알파 베타. 자, 그러할 때 fx가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f예요. 파이널 fx. fx가 0보다 크다의 행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살펴볼 거야. fx가 0보다 크다.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우리 그때 배웠었죠. 방정식과 그래프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 근데 그게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과 그래프는 상호 보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죠.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y는 놔서 그래프 관점에서 볼 거라는 거야. 그럼 요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니?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요거의 해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괜찮겠죠? 자, 그다음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물었어요. 작다의 해. 그럼 걔는 어떻게 됐냐?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 여기겠죠, 여기? 그럼 얘의 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조여지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일단 기본이야.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일 때 했죠.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양수일 때는 외울 거고 음수일 때는 안 외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자,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면 어때니? 여기죠, 여기? 그럼 얘는 요번에는 얘가 조여지는.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작은 거,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요. 인생했죠. 이게 서로가 바뀌어 있지, 지금. 서로가. 자, 왜 음수일 때를 외울 필요가 없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지금 요거,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네, 이렇게 됐어요.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이죠? 개수가 양수인 거. 그럼 어떠니? 얘가 작다의 해는 1부터 3까지로 조여지면 돼. 그치? 자, 이렇게 꺼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이항하면 돼.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돼. 뭐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어쨌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수일 때는 그냥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일 때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아까 절대값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조여졌죠? 조여지면 조이면 돼. 벌어졌지? 벌어지면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벌리면 돼. 구조가 똑같죠? 자, 일단 요게 2차 분수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개형에 따른 즉 판별식의 부호에 따른 이제 부등식의 해를 좀 살펴볼 건데 역시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때는 지금 우리가 했죠.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여기 알파고 베타라고 해본다면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판별식 0이야. 즉 접해야. 그럼 그때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여기 접하는 지점이 P라고 해봐, P. 그럼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P 빼고 다 되죠, P 빼고. 그래서 얘의 해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그때그때 그냥 보고 그때그때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얼마 안 걸려요. 자, D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떠 있어? 그럼 fx가 0보다 크다 해는 다 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다 이제 등호만 붙일 거야. 등호만. 등호만. 그러면 첫 번째 건 그냥 등호만 붙여주면 되겠죠? 등호만. 그럼 두 번째 거는 요 상황은 이 그래프가 0 이상인 부분, x축과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 그럼 걔는 p까지도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모든 실수로 바뀌는 거.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떠 있는 부분이죠. 떠 있는 건 뭐 그냥 0 이상인 건 당연히 뭐 얘도 모델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의 모든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모든 부등식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0보다 작다도 해볼게요. 작다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그다음 요 상황 접하는 상황. 얘 0보다 작은 부분이니?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패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 떠 있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네. 얘도 해가 없다 이게 돼.
그 다음 이 등호를 붙여볼게. 이거는 fx가 0 이하다. 그럼 요것도 이제 역시 등호만 붙이면 돼. 그 다음 요 두 번째 접하는 부분. 자, 요 접할 때야. 접할 때. 이 접할 때 이때 0 이하인 부분이 있냐라도요. x축과 같거나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있지. 딱 P 하나지. 그래서 얘는 x는 P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fx가 0 이하의 해가 x는 3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 케이스. 내가 지금 a가 양수일 때 했죠. a가 음수일 때도 할 거거든. 이게 지금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6이 12, 24개를 어떻게 다 외워? 그잖아.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머리로 생각해봐. 어, 밑 같거나 x축보다 같거나 밑에 있는 부분이 딱 그 점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래로 블록인 경우엔 되나?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 밑에 있는 부분이 딱 하나 되네. 딱 하나. 얘 되네. 그 위로 블록인 경우도 생각해본 거야. 그래프의 영이 세 가지니까 아래로 있는 부분이 계속 무수히 많죠. 절대 이렇게 해가 딱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서 딱 3에서 접한다는 거니까 얘 식작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이 된다. 자, 이제 A가 음수인 경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해볼게요. 걔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잘 봐봐. 자, fx가 문제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렇대요. 마이너스 1부터 3이래. 그럼 봐봐. 지금 부등식이 벌어졌지. 근데 해는 조여졌죠. 아래로 볼록일 때 기준으로, 즉 A 값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부등식이 벌어져 있는 거면, 즉 크다이면 해도 벌어지고 작다이면 해도 조여지거든. 방향성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방향성이 다르지. 크다인데 해가 조여졌지. 그래서 얘 A 값이 음수다, 위로 볼록이다 일단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지금 봤듯이 부등식에 있는 요 값들 있죠. 이렇게 요 값들, 그죠? 요 값들은 전부 다 뭐야? 지금 x축과 만나는 해죠, 해. 이해되지? 그거 말고 다른 데서 x값이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전부 다 해요, 해. 알파 베타가 해니까. 그래서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요거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구나. 이렇게 작성했으면 되겠죠? 실전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어, 저희 D가 딱 이렇게 접하는 경우 피해서. 자, 그럼 얘 어때? 0보다 큰 부분,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없죠. 그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떠 있는 부분, 얘도 해가 없죠. 위에 있는 부분 없으니까. 그다음에 0 이상인 거 해볼게요. 0 이상인 거. 얘는 이제 등호만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접할 때는 0 이상인 거, x축과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있지. 딱 P 하나. 그래서 x는 P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P 하나다. 그치? 그다음에 밑에 떠 있는 부분 있죠. 얘는 없죠. 얘는 여전히 없는 거지. 해가 없다. 그 다음
fx가 이제 0보다 작다를 해볼게요. 0보다 작다.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접할 때, 자, 요 접할 때 있죠. 접할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얘네들은 다 되는데 P일 때는 안 되는 거지. P일 때. 딱 그때는 0이어서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게?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P 빼고 다 되는 거니까 P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떠 있는 거는 0보다 작은 부분은 다 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다음 이제 등호 붙인 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만 잘 되시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어, 이해만 잘 되시면 된다. 자, 접할 때 그때 0 이하인 부분은 이제 P까지도 다 드는 거니까 이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떠 있는 거 D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뭐 작거나 같은 부분 얘 이렇게 다 되는 거지.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래프 개형에 대한 모든 부등식의 해를 지금 다 살펴본 거야. 알겠죠? 짧게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7분? 그 정도 쉬었다가 잠깐 여기는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이 정규 기준으로 필기를 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음 아마 여러분들 잘 읽어 보시면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다 녹아 있을 거예요. 네. 보면 1차 부등식에서 뭐 1차 부등식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거기 마지막 페이지 앞 페이지 음 여기 밑에 의자 개수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보이죠? 그치. 오른쪽 페이지. 보이니? 그죠? 거기에 정리해 놨죠? 그 의자 개수도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보시고 2차 부등식 보시면 2차 부등식 1, 2, 3 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한 거를 이제 다 써 놓은 거예요. 1, 2, 3 페이지까지 한 거. 그거 이제 아마 읽어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한 거 토대로 읽어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12 번부터. 그래프를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 단원 2차 부등식입니다. 함수 아무래도 함수다 보니까 그래프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문제 보면 FG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 F가 G보다 작은 부분 한번 볼게요. F가 G보다 작은 부분.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되겠니? 이렇게? 그죠? 그 해는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그냥 바로 그래프 보고 바로 쓰면 돼요. 0부터 3까지다. 발색이 잘 되나? 저 글씨 잘 보이니? 잘 보여? F 곱하기 G가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그럼 케이스가 이렇게 돼. 뿔뿔이거나 맘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해야 돼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F가 플러스인 부분, 양수인 부분을 보니까 여기죠, 여기랑 여기야. 근데 그 안에서 그거 and G도 양수예요. G도 양수. 그럼 요 구간 안에서 G도 양수인 부분만 이제 그려야 되면 G 양수인 부분 어딘데? 여기죠, 여기. 요렇게죠, 요렇게. 이 색깔이 구분이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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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해 볼게요. 아니면 F가 양수인 부분은 요렇게야. 여기랑 여기 이렇게고 G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요렇게.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잘 되게. 그럼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여기. 그지? 그렇게 써 주면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안 할 거면 사실 어 숫자로 쓰면 돼요. F가 양수인 부분은 X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 놓고 G가 양수인 부분은 0초과 4니? 4 미만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AND 쳐 주면 되거든요. 본인이 쉬운 방법 선택하시면 돼. 그거 사람마다 달라 가지고 나는 보통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하는 편이에요. 얘 답은 그냥 2초과 3 미만인 거죠. 2초과 3 미만. 실제로 AND 해 보면 2초과 3 미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해도 실제로 한 번만 해 볼게요. 이렇게 0초과 0 미만 2초과랑 0초과 4 미만이니까 딱 공통 부분 요거 나오는 거 맞죠?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마마인 경우 해 볼게요. 마마. F가 마인 경우. F 마인 경우. 여기죠, 여기. F 마고 그다음에 G가 마인 경우. G가 마인 경우는 여기랑 그다음에 G 어딨니? 이렇게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F 마 그렇고 G 마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두 개 공통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없죠. 그 공통 숫자로도 해 볼게요, 숫자. F가 음수인 부분은 X가 0보다 아니 0초과 2 미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G가 음수인 부분은 얘 또는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그려보면 0초과 2 미만 그리고 0 미만 4초다. 실제로 공통 부분이 없지. 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거잖아. 이 두 개를 이제 나중에는 합해 줘야 되는데 해가 얘는 해는 없고 얘는 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그냥 이게 해가 된다. 그래서 요 2번 같은 게 조금 이제 머리도 헷갈리고 조금 귀찮아요. 441번을 볼게요. 요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핵심이거든요. 기본 문제인데 2차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고 g mx 플러스 n이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이 부등식 있죠. 이 부등식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f라고 해볼게요. 얘를 g라고 하고 그럼 요 부등식은 이게 돼요. 이게. 한번 빼보세요. f에서 g 빼봐. ax제곱에 b 빼기 mx c 빼기 n 딱 깨는 거 맞죠? f 빼기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차함수가 또 중요한 거예요. 차함수가. 2차에서 1차를 빼도 여전히 2차죠. 2차. 그 2차의 개수를 따라갈 거. 어쨌든 얘랑 이제 같은 부등식은 또 뭐야? f가 g 이하다. 이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2차 그래프가 g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을 색칠해 주면 돼요. 어디니?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요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딱 이렇게 되겠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요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지금 F랑 G가 같은 지금 해가 부분이 마이너스 2랑 2지 마이너스 2랑이 그래서 F 빼기 G는 0의 해도 마이너스 2와 2고요. 따라서 F 마이너스 G 라는 요 2차 함수죠. 2차 빼기 1차니까 여전히 2차야. 그리고 최고 차함계수를 F를 따라가고 갈 거기 때문에 F가 지금 최고 차함계수가 플러스예요. 그럼 이 G를 아무리 빼봤자 최고 차함계수가 플러스인 건 변하지 않죠. 거의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뭐 최고 차함계수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게 0 이하인 해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래로 블록이죠? 조여졌어요? 해가 그냥 이렇게 조여진다라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 나중에. 되게 컴팩트한 다음일 때요. 요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자, 2차 부등식 요거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뭐 그냥 푸시면 돼. 그냥 이항해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이항하면 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두 개 0 이상이다. 따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거를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셔도 좋지만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 근데 지금 해가 벌어졌다. 부등식이 벌어졌으면 해도 벌어지는 거야.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그냥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2랑 3이 근이잖아. 걔가 0 이상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음수죠. 음수인 건 우리 풀지 않아. 그냥 양수로 바꿔버려. 넘기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뭐 둘 다 똑같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자, 얘 어때? x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이래. 그럼 이게 뭐야?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8에서 딱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는 거야. 아까 봤죠? 8 빼고 다 되는 거지. 8 빼고. 이래? 8에서는 0보다 크지 않잖아. 근데 나머지는 다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란다. 그때그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3번. 얘도 이제 우변으로 다 이항을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0 이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게 기본이야. 그지? 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이제 뭐 쓰셔야 되냐?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그냥 판별식 판단하시는 거야. 알겠죠?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떠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걔가 0 이하인 부분은 어때요? 없죠.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 다음 필수 14번.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 풀이인데 이거를 3번만 해볼게요. 3번. 똑같은 거야. 푸는 방법이. 절대값의 원리는 뭐예요? 안에가 0 만드는 점 기준으로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 게 원리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지금 안에 0 만드는 점이 1이죠. 1. 1이니까 1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돼. 첫 번째, 1보다 작을 때랑 1 이상일 때.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튀어나올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정리해 볼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해가 일단 아래로 블록이고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여질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일단 조이시면 돼. 자, 근데 뭐야? 이거
전제하에 꺼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랑 얘를 AND를 해줘야 된다. AND를. 그럼 AND를 해보시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뭐 수직선을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해되니? 마이너스 3초가 2 미만인데 1 미만이랑 공통을 치는 거니까 여기가 공통이겠죠. 여기가. 자, 그다음 얘는 양수로 튀어나왔고 3x 마이너스 3 이항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정도가 같다. 그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를 구해보시면 0부터 5까지 조여지겠죠. 지금 해가 지금 조여진 거니까. 자, 그럼 얘도 얘 전제 하에 꺼낸 거니까 얘랑 얘를 AND를 해주면 된다. AND. 어떻게 되니? 뭐였어요? 그리고 0초가 5 미만. 그래서 1 이상 AND 치는 거니까 얘 해는 1 이상 5 미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 어떻게 한다? 합친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합쳐야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 그럼 합쳐 보시면 마이너스 3초가 1 미만인데 얘는 1 이상부터 되니까 1이 메꿔지는 거 되겠니? 마이너스 3초가 그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초가 1 미만. 근데 얘는 1 이상 5 미만 이렇게 되니까 여기 1이 메꿔지죠. 전체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해는 어떻게 되니? 초가 5 미만 이렇게 됐다.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필수 15번. 그, 요 문제는 요 그림은 우리 전에 2차 방정식 할 때도 봤고 뭐 많이 봤잖아. 요거는 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을 밀고 밀면 결국엔 뭐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요렇게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여기 뺀 나머지 여기가 이제 빈틈이 되겠죠. 미는 원리 설명했었죠. 밀고 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십자가 길을 밀고 민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니?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 길 밀고 밀어서 남은 정원의 넓이는 여기 넓이가 되겠죠. 20 마이너스 x, 저 한 변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다음에 30 마이너스 x, 그 넓이가 200 이상이다. 그러니까 요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쭉 전개해서. 요거는 이제 뭐 풀이 그냥 해설 같이 보면서 그냥 볼게요. 풀이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쭉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고 인수분해하고 해가 부등식이 벌어졌으니까 해도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야. 10 이하, 40 이상.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그 추가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x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0-x도 지금 길이죠. 얘도 0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30-x도 길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를 다 따져줘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이게 약간 어디서 비슷했냐면 그 2차 함수 최대치수 있죠. 2차 함수 최대치수가 도형에 활용될 때 또 길이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썼었는데, 그때는 이런 걸 이제 해보면 결국엔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어차피 양끝값이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양끝에서 함수값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 최소는 그냥 무조건 꼭지점에 생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달라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꼭 따져주셔야 돼. 잘 됐죠?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가 20보다 작다고, x가 30보다 작다. 얘를 이제 다 AND를 해주면 돼요. 머릿속으로 되시면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30보다 작다. 좀 조그맣게 그리긴 했는데, 자, 일단 0하고 20 공통 부분은 여기야. 근데 그거랑 30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은 여전히 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이 0 초과 20 미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걔까지 해랑 공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 10 이하, 40 이상 요거랑 요거를 공통을 해줘야 되는 거죠. 0 초과 20 이하.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부등식 해외 조건, 여기 211페이지 있죠? 이것까지 아까 설명을 다 한 거야. 이대인. 한 번에 그냥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자, 필수 16번 볼게. 그냥 바로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깨달음이 오면 되게 쉬운 단원이 2차 부등식이다. 이 문제를 보세요.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봐봐. 지금 크다죠? 근데 해가 조여졌지. 얘 그럼 무슨 볼록이야? 크다, 크다일 때 해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똑같이 크다면 벌어지고 작다면 조여지면 그거는 아래로 볼록인 거고. 이해되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래로 볼록일 때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가 부등식이 조여지면 해도 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래로 블록 기준이야.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돼. 위로 블록은 이게 뒤바뀌어요. 0보다 크면 해가 거꾸로 조여지고 0보다 작으면 해가 거꾸로 벌어져요. 알겠죠? 이거 자연스럽잖아.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거고 조여지니까 조여지는 거고 양수일 때 기준. 근데 어때? 벌어졌는데 조여졌죠? 그 얘 위로 블록이랄 때요. A가 음수란 얘기예요. A가 음수. 그리고 뭐야? 포인트가?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뭐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근이라는 거예요. 근. 알겠죠? 그 X축과 만나는 근이 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따라서 뭐니? 자, 인수 분해가 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B값하고 C값을 이제 뭐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또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개를 해봐. 따라서 뭐니? 요게 B, 요게 C다.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이 두 번째야. 두 번째. 결론은 똑같은데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요. 얘가 근이잖아, 근. 두 근이잖아. 두 근. 두 근이면 뭐 해야 돼? 두 근이면. 두 근이면 근과 계수관계 쓰셔야 돼요. 근과 계수관계. 기계적으로 되는 거지. 세 근이면 근과 계수관계 써야 돼. 3차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3하고 근이니까 두 개 더해. 1이죠, 1. 두 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가면 나는 조금 더 좋겠다라는 거야. 두 근 곱은 A분의 C다. 그러면 B값은 마이너스 A고 C값은 마이너스 12A고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꺼낼 수가 있잖아. 이해되겠죠? 내가 추천하는 거 이거다. 여기 주어진 요 방정식, 부등식 있죠? 요 부등식 그대로 집어넣어. B 자리에 마이너스 A 집어넣어. 12 마이너스 12A 집어넣어. 걔가 양수래. 자, 나도 뭐 하고 싶어 얘. A로 뭐 묶거나 나누거나 하고 싶죠? 근데 거기서 여기 이게 쓰인 거야.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이렇게 조여진다란 되겠니? 되죠. 447 이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 근이라는 거예요. 근. 이해돼요? 그리고 부등식이 벌어졌는데 해 조여졌죠. A값 음수란 얘기야. 이해되겠니? 448번. 조여졌는데 해 벌어졌죠. A가 역시 음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5는 근이다. 다 똑같은 문제죠? 449번 해볼게. 똑같은 거죠? 조여졌는데 벌어졌어. F 무슨 얘기야? F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위로 볼록. 즉 A 값이 음수란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이 근이죠. 그러니까 fx가 일단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근데 f의 3x-1이래. 이게 합성이 된 거잖아. 합성이 된 거. 우리 합성된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요 3x-1을 x 자리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x 자리에 대입만 하시면 돼. 자, 내가 이걸 두 가지 풀이를 역시 보여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건 좀 이 첫 번째 풀인데 내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풀이겠죠. f3x-1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냥. 자,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 3x 플러스 1 되고 3x 마이너스 2가 돼요. 요게 지금 뭐래? 0 이상이다의 해를 구하래. 여기까지 괜찮니? 요거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해가 뭐니?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해가 3분의 2죠. 따라서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 거가 벌어졌어. 그럼 해는 어떻게 돼? 해는 조여지죠. 이렇게. 이해되니? 요게 답이야, 일단.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 fx는 0을 만드는 두 글은 이 세상에 마이너스 2랑 1밖에 없죠. 이해돼? 이 세상에 f는 0을 만족시키는 글은 마이너스 2랑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세모 f를 0으로 만드는 세모는 마이너스 2랑 1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럼 얘를 0 만들려면 이 세모 자체가 마이너스 2거나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계속 아까 했던 거잖아요. 저번부터 오늘도 했고요. 그럼 뭐니? 그 x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3x-1이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3x-1이 1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3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3x가 2니까 x가 3분의 2여야 이 x 값들을 대입을 해야 이 세모 통째가 마이너스 2랑 1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해를 구한 거야. 해를. 그리고 나 뭐 알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 f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x 자리에다가 지금 3x-1을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얘를 대입을 한다고 해서 이 최고차 함계수가 부호가 바뀌냐 이거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개해봐. 9x제곱 튀어나와서 a 곱해지죠. 그러니까 얘 최고차 함계수가 9a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니? 쉽게 생각을 해봐. 어쨌든 얘 제곱해서 9만 곱해지는 거니까 a의 부호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f 안에다 3x-1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원래 위로 볼록이던 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볼록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얘 위로 볼록이라며. 그럼 얘도 위로 볼록이겠죠, 여전히. 위로 볼록이죠. 따라서 이제 다 왔어요. 따라서 얘가 지금 뭐니? 0 이상이다의 해를 구할 거면 얘 여전히 위로 볼록이니까 해는 지금 벌어졌으니까 해는 조여질 거고 해를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난다는 이렇게. 이렇게. 요 풀이가 좀 이제 어려워요, 좀 생각보다. 그렇지만 우리 2차 방정식부터 이런 걸 계속 해왔거든. 쭉 2차 방정식 때도 하고 2차 함수 때도 하고 2차 부등식 때도 해. 3번이나 하죠. 이 통일된 풀이를 좀 할 줄 아는 좀 다를 거야, 나중에. 이 풀이가 좀 더 좋은 풀이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필수 18번.
요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이 해를 닿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해를 확정 지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고 해 보자. 위로 볼록이면 얘가 해를 갖도록이야. 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보다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려면 음 지금 그래프 개형이 총 3 가지가 있잖아요, 판별식에 의해서. 그죠? 자, 3 가지를 다 따져 보는 거야. 어때요? 얘 0보다 크다의 해 존재하니? 0보다 크다는 0보다 크다는 x축을 의미해. 알겠죠? x축보다 이 이차함수가 크다의 해가 지금 존재해? 존재하죠. 다 이 해 모든 실수잖아. 얘 되는 거야. 얘는 어때요?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죠. 너무 많죠. 얘 빼고 다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의 해가 역시 무수히 많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게? 어떤 케이스든 다 해가 존재한다.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케이스가 항상 판별식 3 가지 기준으로 다 따져주시면 돼. 이렇게 됐을 때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자, 요때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죠. 예, 안 돼요. 요때 0보다 크다의 해 없지. 요때 0보다 크다의 해 여기 있죠. 여기. 아, 존재하네.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려면 이거 and D가 어때요? D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럼 D를 써볼게. D는 짝수공식을 쓰면 4-A제곱이 돼. 요게 0보다 크다 이고, 자,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은 역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A, 2+A 요게 0보다 크다니까 지금 얘 어때요? 최고차항 개수 제가 이렇게 할게. 최고차항 개수 음수인 거 우리 안 하기로 했죠? 그럼 넘겨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가야? 그러면 A-2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최고차항 개수 양수 아래로 볼록인데 해가 조여졌죠. 그럼 해도 조여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되시면서 얘랑 얘를 AND를 해야겠죠. AND를 하시면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통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요거 2개 케이스 분류한 건 항상 AND가 아니라 OR이다. 더한 거다. 따라서 최종적인 해가 어떻게 되니? A가 양수 이거나 또는 이렇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괜찮겠죠? 자, 하나를 지금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 아까 이제 요거 했지. 이거 해 어떻게 나온다 했죠? 조여지면 조인다 했지? 그치? 그다음에 크다는 어떻게?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자매품이 뭐냐? 요거를 해볼까요? 요거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는 4라고 넣어버리면 해가 뿔마 2죠. 조여지면 해 역시 조여지면 돼. 짠식지. 벌어지면 해도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게 벌리면 돼. 이해 되시겠죠? 요거 생각해봐. 요거 어떨까? 는 놨을 때 해가 뿔마 루트 3이야.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된다. 괜찮겠죠? 뭐 왜 그런지는 뭐 증명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당연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 이걸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요 분식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조여지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2번도 해야 되네. 소괄호 2번까지. 네. 자, 해가 여기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이제 또 두 가지 따지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랑. 자, A가 양수일 때 총 세 가지 케이스를 따져보면 돼요. 자, 떠 있어요. 얘 어때? 해 존재,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죠. 안 되지. 접해. 해 역시 존재하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 하나도 답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그럼 A가 음수일 때를 봐봐. 자, 떠 있어. 이때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죠. 요거 오케이야.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접할 때 0보다 크다의 해가 역시 여전히 존재하지 않죠. 그지? 위에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오케이야. 근데 얘는 안 되죠. 얘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존재하잖아. 따라서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 and 뭐가 성립해야 되냐? 이러거나니까 D 입장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얘는 0보다 작다고요. 얘는 0인 거니까 판별식이. 자, 그러시면 D 4-a제곱이니 얘가 0 이하다 요거 푸는 거니까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벌어진다. 이거 낫죠. 요거랑 이거 두 개는 합쳐야 되는데 얘는 애초에 해가 이제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답을 해주시면 된다. 되겠죠. 우리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자. 455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고 연립이차 부등식이랑 그 조금이랑 순열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나가는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으면 이제 개념이 되게 많아요. 개념이 되게 많아서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냥 좀 약간 빨리빨리 좀 컴팩트하게 수업 좀 할게요. 알겠죠? 순열 조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드려야 되니까. 자, 요거가 단 하나의 해를 닿도록 해. 역시 지금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모르죠.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아래로 블록이라고 생각해봐. 위로 블록 먼저 해볼게. 위로 블록. 자, 케이스를 항상 세 가지 다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요러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다고 하면 0 이하인 부분이 단 하나의 해가 맞아요? 아니죠. 해 모든 실수도 다 되잖아. 안 돼. 자, 접해요. 0 이하인 부분 해 너무 많죠. 서로 다른 두 실그냐? 0 이하인 부분 해 역시 너무 많죠. 그래서 위로 블록일 수는 절대 없다는 거야. 그럼 아래로 블록이 일단 확정이고요. 세 가지 역시 다 따지는 거야. 자, 떠 있어. 밑에 있는 부분이 단 하나의 해는 가져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안 되는 거야. 자, 얘 먼저 해볼게. 얘. 0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역시 무수히 많죠. 너무 많아. 자, 그럼 이제 답은 뭐니? 답은 접할 때죠. 접할 때. 0 이하인 부분이 딱 여기 P라는 지점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접해야 된다는 거야. 요걸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A 플러스 1은 일단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지금 짝수공식 쓸 수 있죠.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4의 A 플러스 1. 요게 어때야 되는 거야? 요게 딱 정확히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치? 뭐 전개를 하시겠죠.
사실 뭐 이것도 전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A+1이 보이기 때문에 A+1로 공통인수 묶으시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쉽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A+1에 A-3 이렇게 인수가 된다는 거야. 그게 0인 거니까 A가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전제가 뭐니? A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걸러주면 -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3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음, 여러분들 그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몇 번까지는 455. 네. 지금 214페이지까지 홀수번만 풀어볼래? 홀수번만? 알겠지? 홀수번만. 그러면 좀 할만하죠? 홀수번만 풀어보세요.